이제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해볼게요. 쌤 방법의 팁, 쌤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일반 학교쌤이나 교육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정석으로도 해볼게요. 팁을 해볼게요. 팁이 이게 쉬워요. 이거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주가 빅뱅해서 우리가 이렇게 쌤이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게 138억이다 치죠. 138억 년 후에 뭐 이제 우주가 요때부터 쭉 우주가 팽창해서 여기까지 왔다 칩시다. 그럼 쌤 기준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애들은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연하겠죠? 최근에 만들어졌으니까 쌤과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고, 쌤하고 먼 애들, 이런 먼 애들은 과거에 만들어진 애들이다. 퀘이사 같은 거 좋은 예죠. 퀘이사. 그래서 퀘이사는 우주 초창기 멤버니까 우주가 계속 커졌을 거잖아요. 우주가 커지니까 빅뱅 때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우주 나이라는데, 우주 나이는 어려요. 우주 나이는 어리다. 왜냐면 빅뱅부터 0살이기 때문에. 우리 우주 나이가 138억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우주 나이가 많으면 최근이구나. 최근. 우주 나이가 어리다는 거는 빅뱅 근처에 생긴 거니까 과거 멤버다. 이렇게 하세요. 헷갈립니까? 헷갈리면 다시. 우주 나이라는 것은 빅뱅부터 잰단 말이야. 쌤 여기 있다 치자. 그럼 퀘이사는 옛날 멤버잖아요. 여기서 생겼을 거잖아요. 뭐 나선은하가 여기서 생겼다 치자. 안드로 같은 거 여기서 생겼다 칩시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최근에 생긴 애들이잖아요. 최근에 생긴 애들은 가까워요. 이게 꿀팁입니다. 최근에 생긴 애들은 가깝다. 쌤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근데 이렇게 과거에 만들어진 퀘이사 같은 경우는 멀어요. 우리 기준으로 말이죠. 그런데 상당히 웃기는 게 이게 학생들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수능 요즘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헷갈리는 게 싫어하거든. 교수가 요즘 문제 안 냅니다. 그 교사 연구회가 있어요. 요즘 수능 공정위 내려서 그 교사 연구회 멤버 말고 이제 다른 조직도 좀 이래 쓸 수도 있을 건데, 대부분 교사 연구회예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 있어요. 실제 쌤이에요, 쌤. 근데 이걸 안 하시는 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안 하시는 쌤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 내자 이라면, 아니야 우리 학교는 이런 거 안 해, 이럴 수도 있거든. 그게 뭐냐면 이제 우주 나이인데, 우주 나이는 빅뱅부터 잽니다. 빅뱅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퀘이사가 보통 퀘이사는 빅뱅 후에 한 20억 이럴 때 만들어진 애들이거든요. 그럼 얘 우주 나이는 2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나선 은하가 있는데, 그게 빅뱅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100억 년 후에 만들어졌다. 100억 년 후에. 그러면 요 나선 은하의 우주 나이는 여기서 요까지죠. 요까지 100억 이래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만들어졌죠, 지구가. 그럼 우리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주 나이는 빅뱅부터 되니까 이렇게 재야죠. 우리가 제일 나이 많죠? 우주 나이는 138억. 그래서 과거 최근하고 우주 나이하고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우주 나이는 빅뱅을 0으로 측정하는 거고, 과거다, 최근이다는 거는 우리 기준이죠. 우리 기준. 짜증나죠?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최근에 생긴 애들은 우리랑 가깝고, 우리 기준으로 과거에 생긴 애들은 우리에게서 멉니다. 하지만 우주 나이는 빅뱅 기준이니까 멀리 있는 퀘이사가 우주 나이가 작고, 우리랑 가까이 있는 이런 나선 은하가 우주 나이가 이렇게 더 많아요. 요거 약간 좀 스트레스입니다. 자, 요걸 알아야 요걸 할 수 있으니까.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멀리 있는 애들이 과거다. 과거에 만들어진 애들이다. 가까이 있는 애들이 최근이다. 일단 급하니까 팁으로 할게요. 팁을 배웁시다, 저한테. 자, 그럼 한번 해보겠어요. 아무 때나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한번 해보자 말이지. 그러면 자, 요거 볼까요? A 같은 경우, A는 자, 특정 거리에서 후퇴 속도가 요 정도 됐습니다. 요 정도. 근데 A는 그림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최근일 때 조금 더 어떻게 됩니까? 후퇴 속도가 좀 더 변화가 크죠?
그래서 최근에 후퇴 속도가 크다. 이게 그 유명한 가속 팽창입니다. 그래서 A가 최근에 가속 팽창했다. 이래 되는 거죠. A 모델은. 자, B 모델 똑같이 해볼게요. 다시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B는 과거에 이렇게 속도 변화가 큽니다. 근데 최근에 보세요. 최근에 뭐 아무 때나 여기 있는데 그어볼까요? 최근에는 속도 변화가 별로 없죠? 그래서 얘는 최근에 속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최근에 B는 감속 팽창하는 모델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도저히 난 이게 안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 다시, 도저히 이게 안 된다. 이런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은, 과장되게 그리세요. 과장되게. 자, 어떻게 과장되게 그리느냐면, B 같은 경우를 약간 이렇게 과장되게 그리세요. B를. 자, 이게 거리, 이게 속도. 후퇴 속도를 칩시다. 그럼 자, 한번 과장되게 해보겠어요. 단위 거리당 속도 변화 한번 봅시다. 엄청나죠? 이 속도 변화가. 자, 하지만 아까 멀면 뭐라 했어요? 과거죠. 그래서 과거의 속도가 굉장히 변화가 컸다 이거지. 근데 최근에 볼게요. 최근에. 이게 최근이죠? 최근에 보세요. 거의 속도 변화가 없죠? 그럼 뭐야? 과거에 가속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감속하는 거죠. 무조건 답은 최근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B가 감속 모델이다. 감속 팽창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틀린 거지. 아이고, B가 틀린 거지. 가속이 현재 모델이잖아요. 가속이.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겠다 이러면 할 말 없다. 이게 너무 시간 많이 걸려서 지금 이거 팁을 쓰세요. 정석은 또 있는데 좀 정석으로 하려니까 정석으로 해볼까요? 기항 1회 시간 뭐 쓴 거. 기항 조진 거 정석으로 해볼게요. 정석은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허블 공식 자체가 HR이다. 그래서 H로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거지. 왜냐면 H는 상수라고 부르지만 H가 커지면 이 가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H가 커졌을 때 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공식 자체가. 그래서 H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살짝 넘기면 이렇게 되죠. R분의 V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그래 요게 이제 R이 여기 이제 델타 V인데, 그럼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저 기울기가 H분의 1과 비례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시죠. 거꾸로 돼 있죠. XY축이. 그래서 H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결국 요게 요 기울기 자체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기울기가 작아지면 뭐가 되는 거야? H가 커지는 거죠. 근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H가 커져야 가속한다. 이거단 말이에요. 가속 팽창한다. 물론 최근에. 그러니까 자,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기울기가 작아져야 H가 커진다. 기울기가 작아져야 H가 커지고 H가 커져야 가속한다죠? 그럼 기울기가 작아져야 돼. 자, 꼬라지 보세요. 자, 기울기 크다가 기울기가 작아졌지. 요게 정석입니다. 기울기가 크다가 기울기가 작아진다. 요게 정석입니다. 정석. 정석도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선택해서 푸세요. 잽시리로 하든지 팁으로 하든지 정석으로 하든지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그 최근 모델에 귀찮아도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최근 현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암흑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좀 외우기 좋게 이렇게 외우세요. 70% 이렇게 뭐 사실 70 나옵니다만은 물질 중에 암흑이 있고 일반 물질이 있는데 암흑이 25, 일반이 5 이렇게 하세요. 그럼 외우기 좋죠? 5, 25 합치면 100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아예 관측이 안 됩니다. 이건 아예 관측이 불가. 근데 물질은 중력으로 관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암흑 물질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중력으로 관측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물질은 아시다시피 빛으로도 관측할 수 있죠. 빛이 전자기파. 그래서 일반 물질은 빛으로도 볼 수 있고 중력으로도 볼 수 있고 암흑 물질은
오로지 중력으로만 되고 암흑 에너지는 아예 관측이 안 된다는 점. 근데 이제 이 그래프가 워낙 유명한 그래프인데, 요 밀도죠, 밀도. 여기 조금 어려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는 커집니다. 우주가 커지고 있는데 밀도가 이렇게 일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게 암흑 에너지죠. 그럼 암흑 에너지는 뭐 하고 있는 중이냐? 뭐 하는 중입니까? 앞으로 70이 아닌 80, 90이 될 거다 이거죠. 우주가 커지는데 밀도가 일정하다. 그 말은 뭐예요? 암흑 에너지의 총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 이게 물질 질량 보존 법칙의 위배가 아니냐? 그런데 이건 질량이 아니니까. 암흑 에너지는 질량 보존 법칙은 요 있지. 요런 거 물질은 알다시피 그거잖아요. 물질은 질량이잖아요. 질량은 질량 보존 법칙을 따라야 되지. 특히 일반 물질 이런 거는 질량이 보존돼야 되죠. 특히 일반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물질은. 근데 얘는 이제 총량이 증가한다는 점 상당히 신기하고, 또 이제 두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항상 증가하는 거는 암흑 에너지밖에 없다. 요거 하나 외워야 되고, 또 뭐 외워야 되냐면 그 어떠한 경우도 암흑 물질이 일반 물질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 어떠한 경우도. 그래서 암흑 물질이 일반 물질보다 항상 많아야 되기 때문에 옛날이든 최근이든 항상 암흑 물질이 일반 물질보다는 많아야 된다. 요 두 가지 룰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모델 먼저 보시죠. 과거 모델입니다. 과거 모델. 과거는 뭐라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관측하는 밀도를 막 평균 밀도라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밀도를 관측을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임계값, 수학적으로 계산한 임계, 특정한 상수, 특정한 이 상수보다 크더라. 그러면 그거는 닫힌 우주가 아니겠느냐? 닫힌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뭐 물질이 많다는 뜻이니까 우주가 이렇게 계속 커지는 게 아니고 뿅 이렇게 빅뱅했다가 다시 이렇게 작아져서 클런치한다. 클런치. 우주가 찌개질 것이다 이거죠. 빅뱅 하더라도. 그래서 이 C가 그런 닫힌 모델이고, 그 다음 이제 A 같은 이제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은 아예 우리가 이제 관측했던 이 평균 밀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계보다 너무 작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무한팽창하죠. 무한팽창하더라.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이 아주 안 좋은데, 이 그림 좀 안 좋습니다. 이 그림 안 좋고, 제가 그냥 그리는 게 낫겠네요. 제가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닫힌이 되는데, 얘는 직선이 있어요. 막 이렇게 직선 쭉 직선되는, 얘는 직선되는 애들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평탄이다. 평탄이란 표현 좀 웃기나? 평면, 평탄, 뭐 같은 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관측하는 밀도가 임계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쭉 이렇게 평면, 평탄 해도 되고 평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그림이 좀 웃기긴 한데, 그래서 요거 만약에 크기가 이래 되면은 이게 시간이라 치고 작아지면 닫힌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이게 커질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쭉 이렇게 옆으로 이래 되겠죠. 더 이상 크기가 커지지 않으니 평면 우주는. 그래서 그림에 B 좀 잘못 그렸는데 B가 이렇게 되겠죠. B는 옆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무한팽창하는 A죠. 이거 무한팽창하는 이 그림 다시 안 그려도 될 뻔했네. 요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무한팽창하는, 그림 안 좋습니다만 무한팽창하는, 이게 이제 열린이다. 왜냐하면 관측했더니 밀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수 임계값보다는 작더라 이거지. 요거 같은 게 이제 무한팽창한다. A는 무한으로 우주가 커진다. 요렇게, 이게 이제 과거 모델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최근 모델이죠. 얘들이.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를 고려한 것은 표준 현대 모델이다. 현대에 쓰는 모형이다. 암흑 에너지를 생각해 주라 이거죠.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빅뱅 이후에 뭐 한다 했죠? 빅뱅하고 급팽창 했다 했죠? 급팽창 했을 때 우리가 면이 됐죠. 평면.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경우도 only 평탄한 우주밖에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세 개 다 평탄입니다. 평탄. 그래서 B처럼 쭉 직선이 되는 애. 이게 우리 수학적으로 말하는 시간분의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게 B가 등속이죠. 등속. 그래서 등속 같은 경우가 자연에 존재하기 참 힘든데 굳이 억지로 설명하자면 인력과 청력이 같은 경우다. 이것도 좀 억지인가? 이것도 좀 억지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경우, 암흑 에너지도 없고 물질도 없고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다.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다. 뭐 이런 경우거든요. 그게 자연에 존재하기 힘들다 이거지. 이거는 자연에 존재하기 힘들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또는 약간 억지인데 인력과 청력이 같은 상태입니다. 등속. 힘이 없으니까 알짜 힘이 제로니까 등속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C는 이제 감속입니다. 감속 평탄. 그럼 뭐가 커야 되겠어요? 인력이 좀 커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왠지 이제 암흑 에너지가 청력이니까 왠지 물질이 많다 이래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풀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약간 아예 잊어버리세요. 방금 쌤의 말 잊어버리세요. 이거는 너무너무 물리학적으로 충돌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인력이 크다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괜히 뭐 어줍지 않게 여기에 뭐 암흑 물질이 더 많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무슨 뭐 천문학과 가서 대학원 가지 않는 이상 그래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 A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게 그 유명한 현재 표준 모델이죠. A가 현재 표준 모델이다. 뭐냐? 암흑 에너지가 충분히 크다. 그게 뭐 한다고? 인력보다는 청력이 훨씬 큰 상태. 이게 뭡니까? 그 유명한 가속 팽창 모델이다. 등속 팽창도 아니고 감속 팽창도 아니더라. 가속 평탄이더라. 이게 현재 표준 모델입니다. 가속 평탄. 그 다음에 이거 아까 그 80년대 모델이랑 이 과거 모델이랑 현재 모델을 섞어서 이렇게 시험을 자꾸 내는데 근데 쫄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합쳐가지고 뭐 예를 들어 M이 요거를 뭐 M이 일반 물질이라 치고 여기 람다 요게 이제 암흑 에너지인데 요거 합쳐서 1이 돼야 상수거든요. 1이 돼야 이제 딱 인기값이에요. 근데 여기서 1 되는 거 얘밖에 없잖아요. 대에서 1 되는 거. 요도 있네. 요도 1이네. 그럼 자, 얘는 1보다 크다. 뭐겠어? 다친이지, 다친. 다친 요 D야, 이거 D.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예제 문제니까, 요 방금 이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뭐식이야? 0.3이니까 B 같은 경우는 뭐유? 그거잖아. 1보다 작잖아. 그럼 뭐야? 영원히 팽창하는 열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B가 열린이다. B가 열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냥 1 된 경우 C, 요거죠, 요거. 여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지금. 없잖아. 청력이. 그러니, 여러분 책에 C가, 감속 평탄이구나. 왜냐하면 1이면 평탄이거든. 1이면 평탄. 1보다 크면 닫힘, 1보다 작으면 열린이잖아요. 그래서 B는 암흑 에너지가 없구나. 그래서 감속 평탄이구나. 그리고 꼭 막 마치 수학 공식처럼 평탄보다는 요걸 평탄이에요. C가 평탄보다는 열린이 좀 우주 크기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결국 A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죠. 에너지가 많죠. A. 그래서 A는 암흑 에너지가 많으니까 가속할 것이다. 하지만 평탄이다.
왜냐? 합쳐서 1이니까. 그래서 가속평탄 모델